여러분, 혹시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하는 도움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돕는다는 것의 의미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새로운 철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먼저 돕는 행위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진정한 도움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거대한 청사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뭐라도 주고 싶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싶어 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살펴볼 이 철학은 바로 그 본능의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는 그 행동, 그러니까 집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자, 그럼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직접 원조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요, 모든 고난에는 사실 목적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그 목적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철학에서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깨달음의 순간을 위한 일종의 장치로 봅니다. 그걸 겪으면서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이뤄져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했던 내면의 성장을 할 기회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기존의 원조는 당장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목표잖아요. 하지만 이 진정한 도움은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존이 아니라 자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어려움을 제거해주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겪는 고난 자체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주장이에요. 깨달음을 얻을 이유가 사라져버리니까요. 자, 그럼 직접적인 원조가 문제라면 대안은 뭘까요? 이제 개인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점은 물줄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고 신중합니다.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첫째, 왜 힘든지를 먼저 깊이 이해해야 하고요. 둘째, 바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지켜보는 겁니다.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셋째, 도움은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만 지원 수준을 맞춰주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하면 지원도 없다는 거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뒤에서 밀어주는 것. 도움은 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철학이 훨씬 더 커집니다. 한 사람을 돕는 방식을 넘어서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국가적, 세계적 청사진으로 확장되는 거죠. 국제 개발에 대한 제안은 정말 단순하고도 강력합니다. 물건을 보내는 원조를 멈춰라. 그리고 대신 일자리를 보내라. 이게 그냥 일자리를 만들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 기술 수준에 맞는 적정 기술을 사용해야 하고요. 또 일부러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공장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해서 찾아오게 만들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죠.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 많은 은퇴 기술자들을 보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요. 결국엔 이 모든 프로젝트가 스스로 돌아가고 현재 경제를 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장에서 쓰는 원자재의 70%는 무조건 그 주변 지역에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장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경제 전체가 함께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계획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딱 7년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7년이요? 정말 엄청나게 대담한 주장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이 그냥 좋은 아이디어를 넘어서 바로 대한민국이 짊어져야 할 어떤 사명으로까지 연결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할 때고 더 나은 방식으로 인류에 보답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그리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도 있고 경험 많은 은퇴 인력도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전 세계에 글로벌 워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기아나 실업 같은 인류의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둘째,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엄청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 국가로 우뚝 서게 된다는 비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원조에 대한 정말 급진적인 새 모델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본 위험한 생각일까요? 진정한 도움이란 과연 무엇일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